자, 안녕하세요. 비단길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주식 주식 어디서 사고, 그죠? 어떤 사야 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산 주식을 갖다가 더 계속해서 홀딩하고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갈 것인지, 그죠? 예, 요것만 알면은 주식이 다 끝나죠. 어디서 사고 들고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요.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요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요거 해답을 내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주로 주식하는 분들 유형이 뭐 좀 길게 끌고 가고 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지? 짧게, 그죠? 며칠 안에 좀 수익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급하신 분들은 그날 사서 그날 팔고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쭉 저 동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죠? 장사하라 그랬죠. 사서 적당한 수익,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면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뭐 며칠이 됐던 뭐 일주일이 됐던 2주가 됐던, 그치? 적당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났을 때, 그치? 내가 원하는 가격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주겠다고 할 때, 그때 팔면은 그게 최고지.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그 이윤을 남기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눈탱이 빵 쳐서 어떻게 딴 놈한테 파는 거죠. 그게 주식 매매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죠? 다 배웠어요. 모든 주식 매매는, 제가 하는 매매는 다 쌍봉과 쌍바닥에서 시작해서 쌍봉에서 끝난다, 그죠? 그래서 나는 길게 안 들고 간다 그랬잖아, 그죠? 길게 안 들고 간다니까 짧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이라는 것도 공부했어.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기준으로만 삼는다, 그죠? 기준으로만 삼는다. 그 제일 짧은 게 뭐예요? 5일 이평선이잖아.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치? 그럼 5일 이평선에 뭘 찾으면 돼? 쌍바닥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웠잖아. 추세 전환. 저점을 찍고 올랐을 때 반등 줬던 고점 다시 내려가지만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쌍바닥이지만 쌍바닥이 먼저 나오고요. 첫 번째 쌍바닥이 먼저 나오고, 진짜로 주가가 시세를 줄 때는요, 이거 뭐예요? 요 고점, 저점 찍고 올라왔던 요 고점, 여기를 돌파해야 뭐가 돼요? 추세 전환이 됩니다. 그죠? 추세 전환이 돼. 이때 추세가 전환이 됐잖아요. 이거 팁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추세가 전환되는, 첫 번째 추세가 딱 전환되는 이 타이밍에서는요, 뭐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다시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 저점을 깨면 안 되잖아, 원래는. 근데 추세가 전환된 바로 첫 번째는 여기가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저점이 깨져도 상관없어. 깨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 대신에 어디를 깨면 안 돼요? 이 최저점은 깨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 여기를 깨더라도 다시 돌리면 어때요?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식은 100%가 없어. 그냥 확률로 보는 거예요. 확률로 50% 이상이면 성공이야. 그쵸? 근데 그게 70% 되고 80% 되고 90% 된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 기법이 되는 거고, 매매 방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원래는 우리 파동 이론상 추세가 상승일 때는 저점이요, 이전 저점을 깨면 안 돼. 엘리어트 파동이든 무슨 파동 이론을 보더라도. 근데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된 직후에는 첫 번째는 전저점을 살짝 깨고 가는 경우가 50% 이상이 돼,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인정해야 되겠죠. 그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는 깨져도 참아야 돼. 대신에 여기는 깨면 안 됩니다. 그건 추세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지? 요거 딱 기억하고요. 지금 여기 뭐 삼성전기 차트가 펴져 있는데, 이 차트를 왜 폈냐면 삼성전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제가. 그죠? 자, 요렇게 주가가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항상 뭐 저는 최저점을 표시를 해라. 차트에 이걸 설정을 해놔. 최저점이 딱 찍히고요. 그지? 최저점이 딱 찍히고, 이게 이 상태에서는 없잖아. 이러다가 계속 빠지다가 최저점이 딱 찍혔어. 그 다음에 최저점이 딱 찍힌 걸 보고 어떻게 5일선 위로 올라가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5일선을. 그죠? 쌍바닥을 찾을 건데 5일선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5일선 위로 종가상에 종가상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돼. 우리가 이제 추전타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서 20일이 꺾여 내려오는데 20일 밑에서 5일선이 쌍바닥 주는 거를 찾아. 그래서 20일 위로 돌파해서 20일의 방향을 다시 위로 바꾸는 거. 그 밑엔 60일이 깔려 있고요. 요걸 배울 건데, 요때 할 거지만 미리 하면, 외 바닥을 찾을 때는요, 계속 5일선 밑에서 올겠지.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올다가 5일선 위로 종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캔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 캔들이 5일선을 지켜줘야 돼. 종가가 또. 그죠? 장중에는 내려가도 돼. 근데 종가가 두 개가 5일선 위에 딱 올라오면, 요거를 외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5일선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야만 해. 그 다음이 됐든 뭐가 얼마든지 올라가다가 5일선 밑으로 한 번은 내려가야 돼. 왜? 외바닥이니까. 그죠? 내려가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뭐예요?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면 이거를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요 외워야 돼. 자, 계속 내려가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외바닥이 만들어지려면, 바닥이 하나짜리라도 만들어지려면 다음 캔들이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돼. 5일선 위에 안착했죠, 종가가.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어디까지 가든지 냅둬.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아. 왜 그럴까요? 우리 추세선도 배웠잖아.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높이고 다시 가면요, 밑에 추세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있잖아. 그리고 목표치는요, 요 고점에다가 똑같은 각도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많이 가면 갈수록 목표치가 높아져. 짧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그치? 어찌됐건 우리들이 기다리는 건 이제 뭐야? 이렇게 돼. 외바닥이 만들어졌으면 5일선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다 선 딱 꺼놓고 5일선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종가상 내려와야 돼요. 이것도 아직 안 내려왔어. 내려왔죠. 이러면은 이제 뭐만 보냐? 종가상 또 종가상이야. 종가상 여기가 깨지지 이 저점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보고, 왜 기준을 이평선으로 하잖아. 이평선은요, 원리가 어때요? 그날에 뭐 5일 이평선이면 최근 오늘을 포함한 5일 동안에 종가의 합을 더해서 나누기 요한 값이 오늘의 5일 이평 값이야. 그죠? 그래서 종가가 기준이다. 항상. 그죠? 자, 5 내려왔어. 대신에 여기를 깨면 안 돼. 종가상. 그지? 그리고 이제 뭐만 나오길 바라면 돼.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5일선 위로 다시 종가상 올라가야지 뭐가 나와요? 쌍바닥이 나오는 거야. 올라갔죠? 올라갔지? 그럼 여기가 뭐야?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5일선 올라가면서 요 고점 있잖아. 여기 요 고점까지 같이 갭을 띄워갖고 그 위에서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치? 이건 추세 전환까지 동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치? 보통은 5일선 올라가도 추세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얘도 종가상 이거를 이 위로 올라타야 어떻게 돼? 추세가 전환되는 거야.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선은 이제 이 선은 뭐야? 여기는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선이고, 이전에
고점 찍고 내려왔던 저점이 있잖아. 여기는 깨질 수 있다. 깨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야. 그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추세가 전환됐잖아. 냅둬요. 또 5일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냅두는 거야. 매수는 어디서 해요? 5일선 아래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시 5일선 아래에서 하든가 다시 5일선 올라탈 때 하면 돼. 종가상. 그지? 이렇게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해도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 봐봐봐. 여기를 깨지요. 이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으니까 이렇게 깬다고. 깨는 경우가 많다고요. 50% 이상이 돼. 그 대신에 여기를 깨면 안 돼. 그죠? 양봉이 나왔네. 그지? 5일선을 올라탔네요. 종가상.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추세 전환을 보고 그 다음에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밑에서 모아가든가 아니면 5일선 올라타는 그 자리, 이날의 종가와 이 저점 요 사이가 뭐예요?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전일의 종가 밑으로 내려왔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5일선 위로 올라갔잖아. 추세가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쌍바닥 바닥에서 나오고 추세 전환이 나온 다음부터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느냐?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전에 5일선 밑에 저점에다가 선을 딱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전에 5일선 위에다 선을 딱 그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5일선 외봉 찍었잖아. 외봉. 우리 쌍봉 외봉 배웠잖아요. 외봉 찍었죠. 5일선 아래 내려왔죠. 이 앞에는 이제 필요 없고. 그치?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응. 뭐야. 여기를 돌파하면 계속 가는 거고요. 이 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쌍봉으로 죽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지금 샀는데,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는데, 응?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이 선이 깨지면 손절이야. 근데 여기 되게 좋잖아. 왜요? 손절은요 요만큼. 그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돌파가 되면 수익은 되게 크잖아. 그죠? 보통은 이 구간, 이 선과 선 사이에 있는 구간대는 안 건드려요. 좀 길게 끌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내가 장사듯이 하는 사람들은 대강 내가 뭐 46,500원에 샀어. 그러면은 나는 한 뭐 49,000원? 그지? 그 정도만 되면 49,000원 어디야? 49,000원 정도 요 가격만 오면 난 팔겠어. 라고 정했어. 그죠? 그러면은 저 가격 가면 팔면 돼요. 그지? 이 가격은 항상 어디 구간 안에 있어야 돼? 여기와 여기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단기 매매 하시는 사람들은. 이전 고점 아래에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선과 고점과 저점 거놓고, 여기 깨지면 손절이야. 손절은 어떻게 해요? 선을 거놓고, 손절은 어떻게 해? 음봉으로, 예를 들어서 음봉으로 이렇게 딱 깼어. 그죠? 손절선을 딱 깼어. 그러면은 이날 깨지는 순간 막 해요? 아니야. 다음날 하는 거야. 다음날 그 선 근처까지요. 이렇게 반등을 줘요. 그래서 더 깨지더라도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줘. 그 선 살짝 아래건 그 선을 터치하건 그 선을 살짝 넘건 줍니다. 요때 무조건 그죠? 근처만 와도 매도다. 손절. 어차피 이게 깨는 캔들이 나오면 다음날 무조건 매도 칠 거라고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 이해가 되시죠? 손절이 되는지 손절 사인이 나오는지 한번 계속 가보자고 이 종목을 갖고요. 자, 그지? 그 다음에 가는 거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돌파하든가 깨지든가 둘 중에 하기 전까지는 그죠? 뭐 종가상 그지? 안 깨졌어? 깨졌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다음 캔들에서 가주잖아. 그죠? 여기 손절이야. 이해가 되시죠? 손절이에요. 그럼 5일선이 봐봐. 여기가 또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쌍봉을 주고 깨진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 다시 쌍바닥을 다시 찾아야 돼. 여기가 쌍바닥이 틀린 거야. 그 대신에 나는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그죠? 그리고 요만큼 손해본 거예요. 기대 수익은 이만큼 이상이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손절하는 방법 설명드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 선이 다 필요 없어졌죠. 계속 갈게요. 자, 또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5일선 위에 올라타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캔들이 안착, 이게 왜 바닥이 이제 또 나온 거지? 그죠? 그러면 또 여기다, 요 선에다 선을 그려야 되죠. 외바닥 나오고 외바닥 직전에 최저점에다가 선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든지 냅두는 거죠. 그랬다가 5일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내려왔죠. 5일선 아래로 내려왔지. 그쵸?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반등 줬던 요 고점 5일선 내려오기 전에 고점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돼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됐죠. 5일선 밑으로 줬다가 올라갔잖아.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쌍바닥이 만들어진 거야. 외바닥은요, 5일선 밑에서 놀다가 캔들이 종가상 올라타고 다음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종가가 버텨주고 그 다음 캔들이 바로 내려와도 돼. 그죠?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대신에 이전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공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몇 개 캔들이 더 내려오든 간에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쌍바닥.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 외바닥 찍고 만들었던 요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해야 종가상 이게 뭐야? 추세 전환.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실전에서 종합적으로 써먹는 거야 지금.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쌍바닥 나왔고 추세 전환까지 나왔어. 그러면 언제 사라 그랬어요? 냅둬. 5일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냅둬. 그냥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지? 5일선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냅두세요. 내려오죠. 추세 전환은 여기서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냅둬. 괜찮아. 그지? 아쉽지만 냅둬요. 그게 맞아. 이해가 되죠? 원래는 뭐 좀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공식으로 따지면 추세 전환 되고 그날의 돌파한 날의 종가와 그죠? 여기가 저점이니까 종가와 이 저점 사이가 전부 매수 구간. 이렇게도 보기는 해.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내렸다면 뭐 사졌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요 매매하기 힘들어. 그지? 기준을 좀 편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우리는 뭐만 그리면 돼. 5일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5일선 밑에서 사든가 아니면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탈 때 이때 사면 돼요. 그지? 5일선 올라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그리라 그랬어? 5일선 탔으니까 이제 이전에 고점. 그죠? 요번에 만들었던 저점. 이게 깨지면 손절. 이거 돌파하면 계속 홀딩. 이 선 구간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관망. 이해되시죠? 되게 편하잖아. 종가상 안 깨졌어요? 이거 돌파된 거예요? 돌파 안 된 거야. 종가상 돌파가 돼야 돼. 그지? 이제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파가 되는 순간 뭐예요? 이 앞에 그렸던 이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왜? 여기가 돌파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여기가 외봉이 돼버려.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가도요.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또 올라오게 돼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지? 이제는 냅두는 거야. 5일선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냥 내려갔죠. 내려가도 어때요? 개 안에 냅둬. 왜? 외봉이라 한 번 더 올라온다. 그죠? 괜찮아요? 응. 안 올라왔어 아직? 아직 안 올라왔어? 아직도 안 올라왔어. 왜? 종가상 올라가 얘가 도는 거지. 그죠? 계속 종가를 5일선 밑으로 내려놓잖아. 그쵸? 이제 올라갔죠?
이러면 또 뭐가 그려져? 선을 그어야지. 올라가면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선을 그어. 왜? 이전에 5일선 위에서의 고점, 5일선 밑에서의 저점. 이해되세요? 이게 깨지면요, 이제는 나가는 거야. 이게 깨지면 나가는 거고, 그쵸? 이게 돌파가 되면 또 냅두는 거야. 또 외봉되는 거니까. 돌파가 됐어. 그러면 이 두 개선은 또 의미가 없어져. 지워버려도 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대신에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 못 먹어. 근데 우리가 별의별 짓을 해도 꼭대기에서 못 팔잖아. 그죠? 대신에 여기다 선거놨잖아요. 여기다. 이거 깨지면 매도잖아. 이 선 자체가 매도 가격이 되잖아요. 그지?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그지? 여기서 사든, 여기서 샀잖아요. 올라올 때. 요만큼이라도 먹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위에를 돌파해버리니까, 이제는. 더 먹는 거지. 더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5일선 내려올 때까지,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계속. 내려와도 상관없잖아. 외봉이라. 상관없죠. 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 알잖아. 어디까지 내려오든 간에. 그쵸? 종가상 올라갔어. 와, 불안불안하지, 이런 모습이. 올라가면 뭐 먹으리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먹으리라 그랬어. 고점, 저점. 얼마나 쉬워. 이게 깨지면요, 이제 손절. 이제 아웃, 나가는 거야. 수익 그만 보고. 이거 돌파하면요, 또 가져가는 거야, 그냥. 또 돌파했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 두 개선은 또 아웃.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되잖아. 그죠? 고민되잖아.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야? 언제 쓰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는 놈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수를 언제 해요? 바닥을 주고 추세 전환이 된 놈 안에서만 매매하면은 이 매매를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잘 봐봐. 지금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많죠. 이런 거는 하면은 어떻게 돼? 안 되지.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빠지면 이거 들고 가야 돼. 손절 쳐야 돼. 손절 딱 치고 나면 또 올라오고, 그지? 또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면은 또 빠지고, 그지? 전저점 깨고 또 빠져. 하락 추세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락일 때는 전저점을 깨고 반등을 줘봐야 전고점 못 넘고 또 깨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추세 종목을 하니까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닥을 잘 잡아서 바닥 잡는 거 되게 쉽다 그랬지. 쌍바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돼? 추세 전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추세 전환 나오면 끝난 거야. 이게 바닥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엔요. 5일선 아래 내려오죠? 어디까지 내려오든 여기 깨져도 상관없어. 여기만 안 깨면 돼. 그 다음에 5일선 올라타면 여기선 긋고 여기선 긋고 그때부터 이직거리 하면 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계속 가볼까요, 한번? 돌파가 또 됐어. 그럼 5일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거야. 5일선 내려왔어요? 상관없잖아. 그쵸? 우리는 매수를 여기서 했단 말이야. 이 가격에. 근데 지금, 뭐, 한 달, 두 달 조금 더 지났네? 뭐, 계속 수익인데 왜 못 들고 가? 그잖아.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어차피 외봉이니까 또, 뭐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5일선 위로 한 번은 올라갔죠? 근데 그릴 것도 없지. 전고점 바로 넘어버렸지.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뭐 선 긁을 것도 없어. 계속 가는 또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또 가는 거야. 내려왔죠. 그 다음에 5일선 올라탔죠. 올라탔지. 그러면 뭐 그리면 돼요? 여기가 돌파냐, 여기가 손절이야. 이거 깨지면 나가는 거야. 여기서 못 팔고 여기 깨져서 여기서 판다고 해도 난 이만큼 수익인데. 가보자고. 갈 때까지 어떻게 되나. 또 돌파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선 또한 뭐가 돼요? 필요가 없어. 그죠? 5일선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냅둡니다.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깨져도 상관없어요. 왜? 다시 외봉이라 5일선 위로 한 번은 올라가야 돼. 얘 또 돌파해버렸지 그냥. 또 선도 그릴 필요도 없어 이럴 경우엔. 그죠? 그러니까 5일선 깼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외봉인 놈은. 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라고. 그죠? 한 번은 올라가게 돼 있어 기다리면. 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깨졌어요. 5일선 다시 올라갔죠. 선 그어야지 이제. 여기가 돌파되면 계속 홀딩. 여기가 깨지면 아웃. 그죠? 돌파했어 또. 그왜 또 선 필요 없어. 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계속. 근데 바로 깨졌어. 좀 불안하네. 슬쩍 조금밖에 못 가다 깨져버렸어. 그죠? 5일선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돌파되면 계속 홀딩. 여기가 깨지면 아웃. 그죠? 얼마나 편해.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어딨어요. 들고 갈지 말지, 팔고 갈지. 그지? 그리고 내가 팔고 쫙 가갖고 막 많이 가는 종목들 많잖아. 그런 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 그죠? 이 선 필요 없죠 이제. 5일선 깨질 때까지 계속 홀딩. 어메, 그죠? 5일선 밑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가기를 이제 기다려.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여기가 돌파되면 계속 홀딩. 여기가 깨지면 뭐예요? 아웃. 그치? 어디야? 여기죠. 그죠? 응. 가는 척 하다가 이 중간에 있을 때는요 그냥 관망이라 그랬잖아. 관망. 근데 깨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매도해야 돼. 다음 날 반등 줄 때 그지?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가 매도야. 그러면은 뭐 이 가격에 대강 이 정도 가격에 했다고 쳐. 저 꼭대기에서도 못 팔고 다음날 요 정도 가격에 팔았다고 쳐도 한 93,000원 정도 돼. 그쵸? 매수가 어디에요? 보이지도 않아. 매수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51,000원 정도. 거의 더블 났죠. 요 꼭대기에선 못 팔았어. 그쵸? 꼭대기에선 못 팔았어. 근데 끝까지 먹을 수, 이거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이거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정리할게요. 주식 어디서 사느냐? 주식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 추세가 상승인 거야. 큰 그림에도. 그쵸?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맞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이 내려가고 있으면 추세가 하락이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 만약에 뭐 60일로 보든 120일로 보든 이 큰 그림의 추세를 상관없지. 왜? 우리는 5일선으로만 보는 거야. 뭐 60일이 내려올 때 5일선은 이 밑에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5일선이 어떻게 돼? 막 반등 좋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저점을 높이는 경우가. 저점만 높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매수가 시작되는 거는 요 고점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돼? 눌려줬다가 올라타는 자리부터 그제? 여기가 매수다. 여기서부터가 매수다. 그 이후부터는 뭐 하면 돼?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5일선 타고 갈 때까지는 냅둬요. 그 5일선 밑으로 깨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외봉이잖아. 이거 어떻게 한번 올라탈 거 아니야. 올라타면 뭐 그리면 돼? 고점선 저점 바로 직전에 5일선 위에서의 고점 5일선 밑에 저점 이렇게 거놓고요. 여기가 깨지면 아웃, 여기가 돌파되면 계속 홀딩. 이 안에서 선 안에서 놀 때는 그냥 관망. 이해가 되죠? 돌파가 되면 이 선은 지워버리고
다시 5일선 타고 갈 때까지 홀딩. 5일선 깨져도 냅둬. 그죠? 다시 5일선 올라타면 위에서의 고점에다 선 긋고 저점에다 선 긋고 요거 깨지면 매도. 돌파하면 계속 홀딩. 이 안에서 놀면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거야. 세워라 세워라. 왜? 난 이미 수익 중이거든. 저 밑에서 샀거든. 이게 운 좋아서 이런 파동에 걸려버리면 자고 일어나면 수익,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사는 종목이. 이해가 되죠? 추세가 전환되는 놈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전환된 걸 확인한 놈. 이럴 수도 있죠. 추세 전환은 여기서 나왔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서 못 봤어. 근데 이쯤 돼서 봤어. 이쯤 돼서 봤는데 5일선 아래야? 그치? 해도 돼. 왜? 5일선 딱 올라타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돼. 왜? 여기다 선 긋고요. 여기다 선 긋고 샀는데 여기가 깨지면 난 나가면 돼. 손절하면 돼. 돌파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해도 돼.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놈은 해도 돼. 근데 실패를 할 수도 있어. 왜? 사자마자 여기가 고점 쌍봉 주고 여기 깨지면은 실패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요. 바닥에서 하면 돼. 바닥에서 추세선만 딱 뗄 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도 봐봐. 이 앞에 좋은 예가 나오네요. 이 봐봐. 쭉 빠지다가 여기서 5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5일선 위에 5일선 다음 캔들에 안착.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어떻게 돌파. 그러면 추세까지 전환이 됐어. 추세까지 전환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 밑에 요 저점 있잖아. 여기는 깰 수 있어. 그죠? 여기는 깰 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저점은 깨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 저점은 깨면 안 되죠. 이 저점을 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실패작이야. 그때는요, 나가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봐봐. 매수는 어디서 해요?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5일선 올라타는 이 자리가 매수겠지. 매수 가격은 뭐 종가에 하든 다음날 눌릴 때 하든 여기서 제일 높게 샀다고 쳐. 여기가 깨지면 안 돼.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선 또 뭐가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 여기가 깨질 것이냐? 그럼 손절은 여기까지도 볼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추세 전환 나오고 매수 들어갔으니까 여기 돌파냐? 여기 손절이냐? 그죠? 요것만 보면 돼요. 계속 그 위에 그 안에서 놀아. 그러다가 종가상 깨져버렸어. 그러면요, 다음날 무조건 팔 준비. 근데 점점 멀어지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 선 가까이 주지도 않고 빠질 경우에는요, 선택이야. 선택. 예, 기다리면 와. 오기는 와요. 왜? 오기는 오게 돼 있어. 근데 푹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지. 오기는 와. 그게 지지와 저항이거든, 이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실패하는 케이스도 지금 요 하나 차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추세를 전환시켜 놓고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 옆으로 횡보장이거나 그럴 경우에 푹푹 빠지지도 않아. 횡보장일 때 옆으로 기어갈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신기하죠? 선거 놓고 봤는데 거기 계속 지지받다가 거래 터지면서 푹 꺼지니까 거기가 이제는 뭐야, 저항이 돼버리지. 그치? 정리 다 했어요. 순서까지 다 정리했어. 이해 안 가시면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에 과정 것들을 공부를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쌍바닥이 뭔지, 외바닥이 뭔지, 그치? 추세전환이라는 게 뭔지,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추세전환이 뭔지 모르잖아.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5일선 밑으로 깨졌는데 뭐 괜찮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외봉이야? 다시 올라가는데 왜 다시 올라가? 이걸 이해를 못해. 그죠? 그래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봐야 돼. 얼마 되지도 않아.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 그죠? 꼭 보시고, 이것도 기본이야. 지금 하는 게. 그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 점점. 실전에서 쓰는,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왜 빠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올라가는 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살 때는 싸게, 봐봐봐. 주식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는 말에 올라타. 맞아. 그죠? 근데 항상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그쵸? 많이 올라간 놈 사면은, 가면은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고점이라고 돼갖고 죽어버리면요. 리스크도 크잖아.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여러 군데 막 사이트도 돌아보고, 백화점 가서도 똑같은 물건을 백화점 가면 똑같은 물건을 여러 군데서 안 파나? 이 매장, 저 매장 다니면서 최저가를 찾아다니잖아. 그죠? 우리가 뭐 호텔 예약할 때도 그렇잖아. 요즘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 똑같은 호텔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데로 찾아다니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것처럼 어떻게 어떤 이 종목을 살 때는요, 최대한, 그죠? 빠지고 있는 놈들만 보는 거야. 싼 놈들만. 그래서 바닥만 잡는 거야. 그치? 바닥 잡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요거 나오고, 요거 돌파하면 바닥이요. 그 다음, 요거 확인한 다음부터, 5일선 눌렀다가 5일선 올라타면 사면 돼야, 그냥. 그죠? 그리고 손절 짧잖아. 그리고, 요거 돌파하면 계속 가는 거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을까? 그쵸? 응. 돈 버는 방법이야. 주식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 보면서 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선 몇 개 찍찍 꺼져 있는, 그지? 요거 보면서 뭐다? 돈 버는 방법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종목이든 무슨 업종이든 그런 거 잘 안 가려요. 근데 뭐 조금 저가주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는 거, 거래가 너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 안에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충분히. 그치? 자,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거는요, 차트는 악보다.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악보를, 실시간 그려지는 똑같은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 주식 매매를 해요. 주식 매매하는 게 연주하는 거야. 그치? 오케스트라야. 나는 뭐 어떤 악기를 갖고 딴 사람은 어떤 악기를 부르고, 근데 똑같은 악보를 보면서 해. 근데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지 멋대로 연주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이 악보를 제대로 읽는 방법만 딱 알면 어떻게 돼? 굿이에요, 그거는. 그지? 그리고 그 악보를 내가 연주하는데 제대로 활용만 할 줄 알면 되잖아. 이 선은요, 이평선은요, 그냥 5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음봉, 양봉은 콩나물 대가리야. 얘가 여기를 이게, 왜 음악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C에서 갔으면은, 그 다음 코드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뭐, 연결, 이런 게 있잖아. 전 잘 모르지만. 그쵸? 똑같아. 얘도 갔으면요, 뭐라 그러나? 그지? 뭐 3도에 갔다. 그러면은 뭐, 끝이, 그죠? 1도로 시작했으면 끝이 뭐 4도로 끝나고, 요즘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울 때는 이런 거는 안 맞지?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스킬에서 고점을 찍어줄 때도, 그 코드 안에서 고점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악보예요. 쉽게 말해서.
선은 5선이고요. 캔들은 콩나물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악보를 제대로 읽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돼.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악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다 써주잖아. 그지? 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막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대로 연주하면 되잖아. 도돌이표, 그지? 당김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악보 안에.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표시로 다 해주잖아요. 이 캔들 차트 악보 안에도 말로 설명 안 하지만 다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게 신호요. 자, 이제 출발. 그지? 요거 돌파. 출발한다. 출발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 실패할 수도 있어.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게 나온 놈들이 출발하는 거야. 계속 빠지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 신호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들어가는 신호야, 이게. 다른 악기들이 막 연주해서 오다가요. 박자를 세고 있다가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신호에 딱 들어가야 돼. 그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꺾일 때도 쌍봉을 주고 꺾일 때도 내가 빠져나오는 신호에 연주를 딱 멈춰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좀 그렇게 가지면 차트를 보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주식 어디서 사야 되고 산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많이 배웠어. 왜 바닥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쌍바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추세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다 한 거야. 종합적으로. 그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 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추세 매매예요. 이게 추세야. 다른 게 아니라. 추세가 상승인 놈을 매매하는데 거기서 쌍바닥에서 시작해서요. 가다가 쌍봉으로 끝나. 여기서 팔면 돼. 근데 어떤 신호가 제일 빨라? 5일선이 제일 빨라요. 그쵸? 대신에 5일선으로 하면 실패할 확률도 있어. 5일선으로 하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죠. 10일이나 20일이나 60일로 하는 것보다. 왜? 작은 놈이니까. 그래도 그 실패할 확률이 10%를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려온 놈이 좋아. 왜? 어떤 데서 실패하냐면 옆으로 횡보하는 놈. 이거는 빠지는 것도 아닌데 쌍바닥을 잡는 거지. 이렇게 횡보하는 놈에서 실패가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빠진 놈들, 그죠? 그런 놈들을 갖고 찾으시면은 충분히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차트 갖고 주식 가지고요 돈을 벌면 돼. 그죠? 꼭대기에서 이게 뭐냐면 그 격언도 있잖아요. 이 바닥에선 못 사. 그지? 그 대신에 확인하고 여기 발목이나 무릎쯤에서는 살 수 있어. 그 꼭대기에서도 뭐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 꼭대기 머리 끝에서는 못 팔아. 대신에 모가지나 그죠? 어깨쯤에서는 팔 수 있다. 그것만 몸통만 먹어도 그지? 몸통하고 팔다리 다리만 먹어도 허벅지까지만 먹어도 충분하다. 왜? 시간이야, 시간.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차트는 이 세로축은요 가격이잖아. 이 가로축은요 시간이야, 시간. 이 가격과 시간이 조화를 이뤄서 차트가 그려져. 근데 우리는 이 세로축만 봐. 가격만 봐, 가격만. 그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이건 시장 설명을 제가 좀 하면은 시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시간 개념은 지금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그지? 우리 방분들도 마찬가지지만 50% 현금
계속 관망. 그죠? 올해는 글렀어. 올해는 글렀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올해는 글렀어. 본격적인 상승은. 자, 간단하게 팁만 보여드리면 내년부터는 가능해요. 1월달부터는 가능해. 네, 서서히. 뭐가 왜? 코스피는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쪽에 얘네가 시가총액 큰 애들이 가줘야 상승할 수 있어. 삼성전자가 안 가죠. 하이닉스 안 가잖아. 삼성전자가 특히 안 가잖아. 삼성전자만 가도 가. 그러니까 시장이 못 가죠. 왜 삼성전자 왜 못 갈까요? 실적은 좋은데 회사 안 망하고 실적 좋은데 왜 빠질까? 봐봐봐. 7월 달에 뭘 발표했어요? 7월 달에 지금 우리가 포지를 쓰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내년 3월 달부터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어. 그죠? 이 기간에 7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기간에요. 휴대폰을 내놔봐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될까요? 사겠어? 사겠어요? 5G가 상용화되면 5G 단말기로 다 바꾸려고 준비할 거 아니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당연히 그 휴대폰 관련주들 지금 가는 척 하다가 삼성전자처럼 다 꼬라박고 있잖아. 그죠? 언제 팔릴까요? 5G가 되면 4G보다 속도가 100배래. 최소 100배가 빨라진대요. 그지? 지금 240초 15기가짜리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240초 걸린대요. 응. 근데 5G로 받으면 뭐 몇 초라? 6초면 끝난대. 6초면 끝난대. 내 휴대폰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5G 바뀌고 나면은 내년 3월부터는 그 휴대폰 조금 참지 뭐. 다 그러고 안 사잖아 지금. 그러면 요 기대가 언제부터 시작되겠냐 이거요. 3월달이라 그랬으니까 1월 2월 되면서부터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겠지. 그쵸? 그래서 코스피가 가능하겠죠. 상승이. 그 전까지는 안 되겠지. 쉽게 말해서. 그 전에 뭔 작업을 해야 돼? 쌍바닥 만드는 작업 해야 돼. 그 전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 바닥 찍었다 싶으면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그지? 쌍바닥 찍고 추세 돌파가 나온 그 시점이 시작이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뭐가 가야 가요? 제약바이오가 가야지 가. 시가총액 상위가 제약바이오야 전부 다. 그지? 근데 봐봐봐. 우리 방 분들은 제가 뭐 매년마다 설명하는 거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되는 놈이 없어. 대부분 기대감이지. 그 테마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뭐 이제 1분 그지? 전년도 4, 4분기 실적 발표하는 1월달.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달. 그 다음에 7월달. 10월달. 이때는 제약바이오는 작살나. 매년 똑같아. 근데 이걸 왜 모르냐고. 그죠? 10월달에 작살났잖아. 7월달에도 빠졌어요. 작살났어. 4월달에도 작살났어요. 차트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끝날 때 또 올라와. 실적 발표 끝날 때 올라와. 그랬다가 또 올라. 항상 그랬어요. 그쵸? 그럼 1월달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 또 그러면요 안 좋겠지. 그쵸?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2월달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코스닥과 코스피 전부 다 2월달 보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전에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쌍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예측이잖아.
쌍바닥을 만들다가 실패를 해갖고 쌍바닥이 안 만들어지면요, 이것도 늦춰져. 늦춰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5G를 갖다가 3월 달에 상용화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한 콘텐츠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죠? 기지국도 세워야 될 거고, 그지? 시간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지. 조금 더. 그죠?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늦어지면.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늦어진다 싶으면은 깨겠지. 만들다가 또 깨겠지. 여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만들다가 깨는 게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늦어진다. 또 쌍바닥을 또 찾아야 돼. 그치? 근데 지금까지 얘기나 흐름은 어때요? 2월 정도에 1월 말부터 2월, 3월 요때부터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전에는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그쵸? 지금은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50%는 짱박아 두고 50% 갖고 샀다 팔았다 비중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놀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방법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다 보니까 시황까지 하게 됐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시황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쌍바닥만 찾으면 돼. 추세 전환만. 주식은 그게 다야. 그죠?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 왜?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추세 전환이에요. 추세 전환이 나오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쌍바닥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찾아야 돼요? 쌍바닥 먼저 찾으면 돼.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고, 오늘 공부한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5G 시대가 도래되면 3월달부터는요, 전반적인 시장이 연관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그쵸? 자율주행, 드론, 뭐예요?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 5G 되면. 거기다가 또 뭐냐면, 우리 유선 인터넷 있잖아.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느린데? 그쵸? 완전히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이쪽에. 그쵸? 여러 가지가 다 바뀐다. 이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야. 그거를 주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야? 서비스. 5G 서비스. 그 다음에 단말기. 5G 단말기.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단말기는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뭐가 해야 돼? 기지국이 있어야 돼. 이 장비가 늦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지? 중국, 화웨이. 그죠? 얘네가 값싼 가격에 기술력도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요즘에 뭐 얘기 나오잖아.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보안 문제가, 그죠? 해킹하고 뭐 이런 보안 문제를 삼으면서 화웨이 거 중국 거 안 쓰다,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만약에 이거를 삼성전자가 빨리 3월달 안에 맞춰서, 그리고 가격까지 좀 낮춰서 뭐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외 통신사에도 납품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삼박자가 다 서비스 세계 1위 시작. 그죠? 3월달에. 그 다음에 단말기도 거의 세계 1, 2위급이잖아. 그 다음에 장비까지, 기지국 장비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면요, 어디가 끌고 가겠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야, 중국은
장비 쪽. 그죠? 지금 막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 시작이 그거다. 그거 뭐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 뭐 그것도 이거야. 지금 4차 산업혁명 이거 중국하고 미국하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일으키고 뭐 이거 뭐 말 많잖아. 그죠? 관세 때리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전쟁이야. 이거 주도하기 위해서요. 중국이 뭐야? 스마트 제조를 하겠다. 선언을 했잖아. 그냥 제조가 아니라 4차 산업 쪽에 이쪽에 제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5G 장비 중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어. 그죠?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앞으로는 이 시대거든. 주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중국을 지금 까는 거지. 그쵸? 그래서 4차 산업 업종 가지고 지금 싸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뜰 게 뭐겠어? 4차 산업이라고. 그게 기본이 뭐예요? 5G라고. 5G 장비 업체들 잘 못 가죠, 지금. 그죠? 시작이 되면은 달라져, 또. 그죠? 통신 업체들보다, 통신사보다 이쪽이 낫다라는 거야. 그죠? 차라리 뭐,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날 수도 있어요. 부품 업체들이. 나중에 가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 5G로 바뀌면. 과도기잖아요. 항상. 4G에서, 그죠? 5G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이제 LTE가 없어지는 거죠. LTE가 없어지고, 5G, 뭐, 명칭이 또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 다음 편에 또, 다음 편에는, 최근 이 추전타법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매매 방법인데, 그게 슬슬 나올라 그래. 하나씩. 그게 나오는 게 최근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예제를 가지고 제가 추전타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편만 더 하면 이제 배우는 건 다 끝났어. 이제 실전 매매 방법 그죠? 뭐 하나 두 개 세 개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이 종목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딱 정리해서 동영상에서 설명 딱 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면 매매하기 편하잖아. 그죠?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오늘 설명한 걸로 끌고 가든가. 끝 아니야, 끝. 그지? 매매하기 편하게 대신에 공부하신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편하게. 이왕 시작한 거 주식을 활용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몇 프로 안 된다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고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버는 사람 중에 내가 속해야지. 그죠? 어렵지 않거든 그게 사실은.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